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저희 안 했고요. 지지난주. 그새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지지난주에 이명지 선생님께 나오셔서 시 낭송하신 네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제야 꽃을 든다. 네. 정말 프로는 다르구나. 이래서 전문가를 써야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네. 제가 했으면 포망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았고요. 오늘은 원래 다른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주중에 저희 성도님 한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제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약간 해놓긴 했었고 그게 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엎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주중에 갑자기 어종숙 선생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자유민주주의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뭔가요? 자유민주주의 뭔가 알 것도 같은데 딱히 말하려니 거시기하고 그렇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잖아요. 뭐 좋아요. 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것도 특히 우리 대통령이 되게 즐겨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뭔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해서 헌법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준은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모든 기준은 뭐죠? 성경. 우리나라는 헌법. 그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헌법 전문. 제가 1년마다 합니다. 헌법 전문. 기억나시죠? 헌법 정신을 선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를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약하면 우리나라 법통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부터 계속 이어지는 정부예요. 그리고 이념은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에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니에요. 우리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 민주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명은요,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에요. 적화통일이 아니고 무력통일이 아니에요. 평화통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단결은요, 정의, 인도, 동포로 하나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복습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뭐라고요? 자유평등 박애. 우리 헌법의 3대 정신 뭐라고요? 정의, 인도, 동포회. 감사합니다. 여기 컨닝 하셨죠, 여기?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좀 이제. 정의, 인도, 동포회. 네. 자, 전문은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좋아요. 거기까지 다 나와요? 2조요. 1조 2항. 오, 좋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다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장 1조에 딱 나와 있죠. 1조 1항에. 이 민주공화가 뭐냐? 일단 민주공화는요, 민주하고 공화하고 합친 거죠. 민주라는 거는요,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운영한 거. 민주주의는요, 고대 아테네에서 왔어요. 다수에 의한 통치를 이야기해요. 한 명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에 의한 통치. 그러면 공화는요, 고대 로마에서 왔어요. 약간 달라요. 민주는 그래서 다수에 의한 통치는 다 민주라 그러고요. 공화는요, 주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공공을 위한이에요. 공공을 위한. 그래서 공화정은 라틴어 레스 퍼블리카, 이게 리퍼블릭으로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공화국이에요. 우리도.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화국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없죠. 민국이 공화국, 리퍼블릭을 한자어로 음역한 거예요. 민국이. 그래서 민국이 공화국이라는 소리예요. 민국이. 자, 이거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민주화 공화는요 달라요. 다르지만 현대 와서는 거의 하나로 쓰여요.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공화정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의 공화정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황제가 생겼지만 처음에 황제가 없을 때는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정관. 들어보셨죠? 집정관이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임기 1년. 그리고 귀족 중에서도 뽑아요. 그 귀족들이 모인 것을 원로원. 우리말로 하면 국회쯤 돼요. 이 국회가 원로원이 집정관을 뽑기도 하고 집정관을 견제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귀족하고 그 집정관만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나중에 총 10명까지 뽑아요. 이 10명을 뽑아서 이 10명이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해라. 백성을 위하다. 호민관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고대 로마에는요, 집정관이 있었고, 원로원이 있었고, 호민관이 있었어요. 이게 유럽으로 와서 대통령이 있고, 상원, 하원이 돼요. 상하원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로마 시대의 공화정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죠.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지금. 이게 합쳐졌어요. 자,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에는요 5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먼저 권력의 기초는요 국민주권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즉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외우세요.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권력구조, 민주공화국의 권력구조는 권력분립. 지금 우리도 3권 분립이 돼 있죠. 형식상으로는.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정치 과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의회주의, 법치주의.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다스리는. 자,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하게 써요. 이상하게. 자, 그럼 이제 이게 뭔지 또 알아볼게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학술적 용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외우세요 그냥. 예, 외우세요. 예. 외워야 이해돼요. 예, 제가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할 건데 여러분 창의력의 기본은 암기예요. 외워요, 외워. 예, 진짜요. 닥치고 외우세요 그냥. 모르면 외워요. 외우다 보면 돼요. 네. 자유주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자, 외워두세요 이거. 네, 시험 볼 겁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유민주주의. 이거는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통합이죠.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 민주주의는요 투표? 주인. 오, 좋아요. 우리 민주주의는 앞에 했잖아요. 다수에 의한 통치, 선출된 투표가 된다고 했었죠. 자유주의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부딪혀요. 다시요. 자유주의는요 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다수의 결정이 어떤 개인에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에 자유와 평등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 두 개가 부딪혀요. 살짝.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조금 부딪히는 개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밖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게 내 자유인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또 조용히 누릴 자유가 있죠. 이게 부딪히죠. 이때 조종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이거 자유와 자유가 부딪힐 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소리 지를 자유도 있고 조용히 있을 자유도 있으니까 우리 정하자. 그래 어떻게 할까? 의사들 일로 와봐. 의사들 어떻게 해야 돼?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와요. 예, 사람의 청각이 얼마 이상 된 신경질이 거는 통계가 오케이 좋아. 과학적으로 좋아. 그러면 우리 도심에서는 80dB 이하는 소리 질러도 괜찮고 이상은 소음죄로 하기.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유들이 부딪힐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수기해서 개인의 자유를 적절히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예, 예. 자, 그런데 비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비자유민주주의. 이게 뭐냐? 다수의 폭력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겁니다. 인민재판 마녀사냥. 이거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인데 우리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쫓자고 다 같이 투표했어요. 이거 민주주의죠. 이 사람한테는 자유가 아니죠. 비자유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늘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늘 정말 좋은 거면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역시 투표에서 당선된 적법한 절차를 하는 정통 집권자였어요. 이해되시죠?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공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공교육의 목표? 한 줄에 들어가 있어요.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이게 미국 교육의 양성이에요. 즉, 멍청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뽑힌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얘기 안 했습니다. 트럼프 예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 함정이에요.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소수로 억압할 수도 있고요. 혹시 중우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우? 멍청한 다수에 의한 정치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민주주의에 늘 조심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할 때는 그 정부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정부와 미디어 역할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돼요. 왜냐? 한 명이 다 주권자니까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부와 미디어 역할이에요. 하지만 현재 정부가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안 갈게요.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면 욕해야 돼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 자, 그래서 비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실제 학술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를 이렇게 합니다. 비자유민주주의라고. 질문할게요.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에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체육관에서 당선됐죠. 전 국민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몇 명,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전두환을 뽑았어요. 이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예요. 여러 명이 뽑았잖아요. 예. 하지만 비자유죠. 국민들은 선출할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예. 민주주의가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비민주자유주의.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뭐가 있을까요? 각 개인의 자유가 그 개인의 힘에 의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미영 집사님, 댁에서 침대에서 주무시죠. 그러면 이제 가끔 그 하은이 아버님께서 오시죠. 같이 주무세요? 한 침대 쓰세요? 아, 따로 쓰세요? 옛날에 한 침대 쓰셨죠? 그러면 딱 가운데 두 분이 딱딱 누우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많이 빌려요. 제 옆에 주무시는 분은 저희 집 침대가 퀸이거든요. 그 가운데 누우세요. 정확히. 그럼 저는 남은 데에 또 가운데 누워요. 옆에 이렇게. 밀려요. 예. 힘에 따라서 누리는 자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힘에 따라서. 그렇죠? 자유와 자유가 부딪힐 때 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있지 아니면 비민주 자유일 경우에는요, 힘이 센 사람의 자유를 많이 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침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힘 약한 자는 옆에 찌그러져요. 이러고. 예. 그런 곳을 정글이라고 합니다. 정글에서는 힘센 놈이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민주 자유주의일 경우가 많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외쳐요. 내가 소중하니까. 하지만 타인이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을 때는 민주주의를 외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긴장관계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사람들 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자유가 부딪힐 때는 민주적으로 서로 조정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런 게 같이 하는 거. 그러면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그게 정부입니다. 그게 정부예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이 뭐냐? 이 사진에 보면요, 아주 멋진 호텔 같은데 큰 룸에 테이블도 되게 커요. 8명이 같이 코스 요리와 와인을 먹고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2020년 12월 24일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이용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입니다. 뉴스에 난 내용이에요. 즉 이 인간이 차장검사라고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그림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진이? 아니야. 일단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 재벌 부회장이에요. 이 이정섭 차장검사는 기업의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재벌들 다 수사했을 텐데, 이 옆에 있는 바로 있는 사람이 재벌 부회장이에요. 이거 안 되죠.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리고 저기 멀리도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사람들 그림자 보이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바로 2020년 12월 24일이 문제예요. 이때 여러분 뭐 했어요?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예요. 우리 이때 성탄 행사도 못했을 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정섭을 통해 드러난 검찰 기업 유착.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 같은 기사가 나요. 왜 이게 쓰레기 기사인 줄 아십니까? 기업 유착,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요, 이걸 해줘야죠.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준 겁니다. 12월 24일, 1월 3일까지 전국 방역 강화, 스키장 등 레저시설 집합금지. 어겼죠, 이 사람 지금. 여기 스키장이에요. 해돋이 등 주요 관광지 폐쇄,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어겼죠. 파티론 집합금지. 어겼죠. 숙박시설 객실 50%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은요, 여기 8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땠나? 전 국민이 조심하고 4명만 모이고 그럴 시기인데 8명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있고, 이때 분명히 스키장 폐쇄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스키는 안 탔대요. 스키는 안 타고 스키장에서 눈썰매 탔대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우리 그때 다 마스크 끼고 싹 올려서 숟가락 넣고 씹을 때 마스크 내리고 이렇게 먹었죠. 마스크 낀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이들은요, 이들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쵸? 먹을 자유 있고요. 모일 자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자유 누리지 말자. 특별한 상황이니까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 민주적으로 집에 흩어져. 모이지 마. 라고 결정을 했죠. 자,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겼죠. 자유만 누렸죠.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 이정섭 차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노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다 이 사람 친인척 가족이래요. 그거를 돈을 이 재벌 부회장이 냈다고 지금 수사로 밝혀지고 있어요. 되게 큰 문제죠. 예, 본인의 자유는 누렸지만 결코 민주적이지 못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그때 다 얼마나 코로나 때 힘들었습니까? 다들 4명 이상도 못 모이고. 여러분, 저희 가족 5명이거든요. 그때 어디 식당에 갈 때마다 등본 들고 다녔어요. 등본 들고. 왜냐면 그때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가능했잖아요. 등본 들고 다니면서 밥 먹었어요, 저희.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재벌이 사는데 이렇게 널찍한 데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코 민주적이지 못한 자신들의 자유만 누리는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충돌할 때 민주적인 절차로 조절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절 절차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약간 나쁘게 쓰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냉전 당시 미국이 자신들 있죠. 미국들. 자신들을 제1세계를 자유세계, 프리월드라고 지칭했어요. 즉 소련,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은 자유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냉전 승리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표현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시에 우리를 자유대한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자유대한이라고 불렀고, 자유중국,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고, 월남을 자유월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자유를 좋아했어요. 니네는 자유 없지, 우린 자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가 딱 이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나 정치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립이 된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얘기한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에 멈춰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자유를 누려요.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만 자유를 추구해요. 자,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인데 뉴스에 안 나요. 뭐냐? 김영호 현 통일부 장관이에요. 현재 이 사람이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대요. 어휴,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예요. 국민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 근본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자,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2장 10조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있죠. 그걸 누가 보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속았어요. 뭐냐? 여러분, 권리, 자유를 누리려면 뭘 해라? 의무하라고죠.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거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잘못 세뇌된 거예요.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권리와 자유는 누가 보장한다? 정부가 보장한다. 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있죠. 이거를 해야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안 해도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고요. 그걸 누가 보장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상한 정부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된대요. 미친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은 탄핵시켜야 돼요. 탄핵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추방해야 돼요. 근데 이따위 망발을 씨부리고 있고 언론은 그거를 해설해 주지 않아요. 아니 헌법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무정부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요. 냉전 시대의 자유민주주의고 또 여러분 혹시 대의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의민주주의? 뭔가요 그게? 그렇죠. 간접민주주의죠. 직접 국민이 주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옛날 고려 시대 때 이야기고요. 왜 뭔 소리냐?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을 때는요. 국민이 엄청 많고 그 국민의 뜻을 하나로 수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거예요. 대의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자장치, 인터넷, 각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그 의견을 좀 더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말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 인터넷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 많이 늘려주고,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는 옛날에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 불가피할 때 하는 거고, 지금 다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 국민 5천만에게 OX 하루 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문자로 핸드폰 개인 본인 인증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모두 주권자라서 권력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존재가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헌법에 나온 정부의 의무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활발하게 말하게 하도록 보장하는 게 정부의 의무예요. 이해되십니까?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민주주의인데, 이들 김영호 장관을 비롯한 현재 대통령을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대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활발하게 말하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보십시오. 윤 대통령,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헌법을 위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또 속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속는 거 하나 말씀드렸죠. 권리와 의무가 세트가 아니라고. 권리는 정부가 보장해야 되는 거라고. 또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불법 집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집회의 불법은 없어요. 집회는 다 합법이에요. 왜냐? 보세요. 헌법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해되십니까? 집회는 허가가 아니에요. 집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딪힐 수 있겠죠. 집회를 하는 사람들, 시위, 데모, 파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정부가 할 일은 어떤 역할입니까? 이 자유와 이 자유가 부딪히니까 조정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집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합법,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집회를 허가하고 이 집회 불법이야,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모, 시위, 집회, 파업 다 합헌입니다. 헌법의 합헌이에요. 그런데 야, 데모하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밤에는 하지 말자 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밤에는, 그럼 이해되죠. 그거는 주변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집회 가운데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몇몇 명씩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뭘 때려 부술 수 있죠.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법 집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나요? 우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할 자유가 있고요. 같이 모여서 항쟁할 자유가 있어요. 즉 파업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불법 집회, 불법 파업 이런 말 많이 쓰죠. 아니요. 파업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헌법 33조입니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 다 합헌이라고요. 합헌.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때려 부신다든가 남에게 큰 피해를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시위는 되게 얌전하고 양반이에요. 프랑스에 작년 말에 어떤 그 국민연금을 확 올린다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전 시민들이 나와서 다 때려 부셨어요. 걔네 시위가 그래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인정을 해요. 왜냐? 큰 이익을 위해 내 사소한 걸 포기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다 세뇌당하고 있어요. 뉴스 요즘에 또 지하철 파업했다 그랬죠. 뉴스 보세요. 지하철 파업, 대중교통 불편, 시민 불편, 이것만 부각시켜요. 파업은 합헌이라고요. 그들이 왜 파업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 파업하니까
좀 뭐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정부는 파업을 하되 우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모, 집회, 시위, 파업 다 우리의 권리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유엔에서 우리나라에게 상스러운 말로 개쪽을 줬습니다. 유엔에서. 자, 이게 뭐냐? 11월 1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가 보고서입니다. 유엔에서 지난달에 발표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사의 자유 침해 심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들 대한민국 현행 노조법의 자유권 규약, 현행 노조법이 자유권 규약 22조를 어기고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이 뭐냐면 유엔에서 만든 세계 노동자들은 이게 이 정도 있어야 한다는 자유권 규약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법률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건. 왜 우리가 무시하면 돼요, 그거. 그럼 유엔에서 탈퇴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못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뭔 소리입니까? 노조가입 범위 확대했어요. 특수 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깃다는 소리예요. 뭐냐? 노조는요, 뭐 특수 고용 노동자든 모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조 가입할 수 있고요. 다 모여서 자기들 권한을 만들 수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 그걸 제한하냐고요. 노동법 어기고 있다고요. 자, 이 노동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고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니네 이거 어기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맞아, 어기고 있어. 개정할게. 를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통과됐죠. 그런데 이런 걸 원래 언론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느냐?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파업 좋아져. 강성노도 많아져. 이따위로 개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좀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얘기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노총이, 나쁜 노총이 건설 노조에 대한 표적 탄선도 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건설 노조가 2개로 나눠져서 하나가 정부표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노조 혐오 선동하고 행정적으로 개입하고 사법적으로 탄압하니까 겨울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에 위축됐어요. 니네가 그랬잖아! 라고 유엔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꿀먹은 벙어리. 또요. 자, 유엔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법 등 노동화법 개정하세요. 공무원, 특수노동자, 하청노동자도 단체도 완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공무원은 노동자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받냐면요. 이거 책을 이것 때문에 몇 권 읽었거든요. 근데 딱 저희 집안에 있는 한 분이 이거에 세뇌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현실에. 자,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이 근무 시간에 땡땡이 안 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퇴근 시간 딱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엔에서 얘기한 노동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요. 야근하고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세뇌된 게 병신이라고요. 세뇌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유엔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도 노동자라고요. 야근하면 안 된다고요. 야근하려면 야근비 받고 하든가. 그 야근은 내 권한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줘, 야근해줘 라고 상사가 얘기해요? 난 싫은데요? 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유엔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바꾸고 있는 거라고요. 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노조와 전쟁 선포, 건폭 근절 그때까지 단속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자,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 찍기와 사법적인 괴롭힘이 없어야 합니다. 노조 혐오 선동, 노조에 대한 행정 개입, 노조 활동에 대한 서처 비리가 없어야 돼요. 정부가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이게 아까 헌법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이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니네 헌법에 좋잖아, 헌법대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ILO, 이거
국제노동단체 98호 협약을 비준하고도 자유권 철회한 우리나라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했어요. 우리도 여기에 따를게 그래야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유보 처리 안 해요. 계속.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사를 가입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규정을 잘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규정 해치는 법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걸 세 개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자, 이게 제대로 된 뉴스입니다. 그렇게 자유 외쳤는데 UN 한국의 자유권 8년 전으로 후퇴 우려. 8년 전으로 후퇴했대요. 즉 문재인 정부 그 이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권을 막 보장하고 잘 키워놨는데 유엔에서 8년 전으로 후퇴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규약 이행을 심의한 결과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답변이 소극적이고 정부가 개판을 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에서. 이런 거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유엔에서 얘기했어요. 니네 자유권 8년 전으로 돌아갔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 지금 박근혜 시절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과 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 보세요. 보세요. 세뇌된 거 몇 개 바꿀게요. 권리의 짝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를 다해야 권리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그리고 자유가 부딪힐 때 누가 조정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민주정부가. 그리고 노동은요, 우리의 권한이고요. 파업, 시위, 집회, 데모, 우리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민주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죠. 유엔에게 경고 먹었잖아요. 니네 자유 해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알고 우리가 똑똑해져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세뇌당한 거 3개 확실히 고치시고요. 나중에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